안녕하세요. AMPM 글로벌 4팀 정연아입니다. 유혜원입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메타 전문가들이 알려주는 비활성화 사례와 해결 방안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좀 회사 내에서도 특히 메타를 많이 운영하는 마케터들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많이 들어오는 문의가 막 이런 일들 때문에 메타가 막혔는데 어떻게 풀어야 하나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이런 문의를 정말 수도 없이 받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사례들이 있었는지 좀 공유를 드리고 해결 방안도 같이 알려드리면서 이 영상 하나만 보셔도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좀 드리려고 하고, 실시간으로도 혹시나 메타 비활성화된 사례가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즉석으로 이런 부분들을 시도해보시라고 좀 해결 방안을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일단은 여러 가지 케이스를 먼저 좀 적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신규 계정을 생성했을 때 계정이 바로 막혔을 때, 이게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광고를 진행하시려고 광고 계정을 딱 만들어서 이제 비즈니스 계정을 생성하기까지 그 1시간 정도 시간이 있는데, 비즈니스 계정을 생성하려고 딱 광고 계정을 다시 로그인하면 광고 계정이 막혀서 비즈니스 계정을 못 만드는 경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아니 광고 계정이 막혔는데 그럼 비즈니스 계정을 어떻게 만드냐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가장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무래도 그 메타 측에서도 신뢰가 없는 계정이 갑자기 비즈니스 계정을 생성하려고 하다 보니까 바로 막아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좀 권장드리는 거는 광고 계정을 생성하시고 나서 그 페이스북 계정을 생성하시고 나서 일단 프로필 사진도 설정을 해주시고, 저는 콘텐츠를 업로드하고 뭐 친구 요청도 하고 좀 주기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페이스북 내에서 활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소 일주일 이상은 이런 사전 작업들을 해주셔야 어느 정도 얘는 그래도 신뢰할 수 있는 계정이구나라고 판단을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이 가계정이나 해킹 계정이 아니라 실제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생성한 계정이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이런 활동들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2차 인증을 필수로 해주셔야 되는데, 보통 광고주분들께서 가장 편한 문자, SMS 인증 방식을 많이 시도를 하세요. 근데 문자 방식 같은 경우에는 통신사의 문제나 아니면 추후에 이제 오류로 인해서 문자가 오지 않아서 계정을 접속하지 못하는 이슈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SMS 방식은 절대 추천하지 않고 그 OTP 방식을 추천을 드립니다. 구글 OTP나 듀오 모바일이라는 어플을 설치하시면 QR코드를 휴대폰에 인식해서 그 어플을 통해서 매번 새로운 코드가 발생하는 걸 입력을 하셔서 2차 로그인을 하실 수 있는데, 이게 또 휴대폰을 변경하면 또다시 그 QR코드를 인식해야 돼서 최초에 이 2차 인증을 하실 때 떴던 코드를 꼭 어딘가 뭐 컴퓨터나 파일 같은 데 보관을 해두셨다가 휴대폰을 바꾸실 때마다 꼭 그 코드를 인식하셔서 또 새로운 휴대폰에 또 똑같은 어플을 설치하셔서 새로 코드를 입력하셔야 되고, 이 코드를 저장을 안 해놓으시면 절대 복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숙지하셔서 OTP를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실제로 그 SMS만 설정을 해뒀던 경우가 있었는데 문자가 진짜 2주가 넘어도 안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바로 신규 계정을 개설한 뒤로는
제일 먼저 한 일이 저 OTP 깔기였어요. 맞아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네, 저는 그 OTP 제일 처음 깔았을 때 코드를 저장을 안 해놨어요. 왜냐면 휴대폰 바꾸는 걸 고려를 솔직히 안 하고 이제 OTP를 깔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휴대폰을 바꿨는데 이 코드를 다시 보여주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이 OTP가 있어야 로그인을 하고 그래야 다시 그 QR코드를 볼 수 있는데 휴대폰을 바꾸고 기존 휴대폰을 없앴으니까 OTP를 볼 수가 없어서 그 계정에 로그인을 못하니까 그 코드를 보지 못하는 이러한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꼭 그 코드를 저장을 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2차 인증이 이렇게 했을 때 SMS 번호나 OTP를 기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로그인이 안 된다. 혹은 창에서 뭔가 오류가 뜬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저희가 크롬에서 로그인 하시는 것을 우선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크롬에서 로그인 했는데도 메타에서 접속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쿠키 값 삭제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쿠키 값을 삭제했는데도 안 된다라고 하면 PC를 온오프 해보시는 것까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완전히 모든 데이터가 다 지워진 상태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도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광고 계정이 전부 준비가 되었을 때 그 다음에 문제는 또 뭐 페이스북 페이지나 인스타그램 연동 혹은 비즈니스 계정 문제가 있을 텐데 이제 비즈니스 계정의 비활성화 문제도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저희가 광고 계정을 개인 계정으로 진행을 하시려면 그냥 광고 계정만 있으면 되는데 보통 저희가 광고주의 비즈니스 스위트로 광고를 운영하다 보니까 광고 비즈니스 계정이 비활성화되는 사례도 굉장히 많은데 보통은 그 광고주 비즈니스 인증이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이거는 비즈니스 설정에서 비즈니스 정보 내 사업자 등록증 정보가 없는 경우인데 그 비즈니스 스위트 내에서 비즈니스 설정을 들어가셔서 정보 탭에서 비즈니스 정보를 기입할 수 있는 란이 있는데 거기서 프로필 사진도 꼭 비즈니스 공식 로고를 삽입해 주시고 거기 내 정보도 홈페이지 내에서 확인되는 전화번호나 혹은 홈페이지 링크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 정보랑 꼭 동일하게 기입을 하신 다음에 꼭 도메인 인증도 같이 진행을 해주셔야 이게 자동으로 AI가 검수를 진행하기 때문에 홈페이지랑 동일한지도 검수를 할 것이고 이 광고 계정하고 비즈니스 계정이 믿을 만한 계정인지도 다 검수를 진행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같이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 계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처럼 대행사 직원이거나 아니면은 그 업체 내 직원분들이 좀 많이 초대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또 이게 초대되었다가 만약에 뭐 퇴사를 하셨거나 아니면 뭐 이제 대행을 종료하셨거나 하면은 예전에 이제 머물던 분들이 권한을 갖고 계신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좀 신원 확인이 좀 어려운 분들이 계속 비즈니스 계정에 남아있을 경우에도 이 비즈니스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이제 그 비즈니스에서 직원 권한이 몇 %인지 관리자 권한이 몇 %인지도 확인을 해주시고 안 쓰는 권한이 있는 분들은 바로바로 이제 삭제 처리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지샘님께서 요즘에 인증 시스템이 너무 강화된 것 같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네. 이건 정말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요즘 또 메타에서 또 되게 강화하고 있다고 느낀 게 새로운 사람을 초대하면 그 비즈니스의 다른 관리자가 꼭 요청을 승인해줘야 되는 시스템이 생기는 바람에 이제 퇴사한 분이 계속 남아있는 경우 그러니까 비즈니스 소유자랑 그 외에는 다른 퇴사한 분들만 남아있는 경우에는 계속 퇴사한 분들한테 그 요청을 수락해달라고 허락을 구해야 되는 그런 광고주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서로 되게 불편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퇴사한 분들은 바로바로 권한을 삭제를 해주시고
사내에 또 새로운 마케터 분들이나 아니면 좀 퇴사할 가능성이 낮은 관리자분들은 필수로 좀 권한을 초대를 해주시면서 요청을 수락을 하실 수 있는 분들 위주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소통을 하다 보면 좀 가장 좀 강조드리는 부분이 무조건 비즈니스 계정 생성이나 좀 중요한 그런 2차 인증 설정, 뭔가 이렇게 좀 승인을 받아야 되는 권한이 필요한 상황에는 퇴사할 확률이 없는 대표님이라든지 정말 대표님의 최측근이라든지 최소 2명 정도는 이 원래 권한을 가지고 계셔야 퇴사를 하는 직원들이 생기더라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계속해서 거의 몇 년 동안 쌓아온 비즈니스 계정도 사실 엄청 큰 자산인데 그 권한 때문에 접속을 못하고 새로 계정을 개설해야 되는 경우는 너무 손해잖아요. 네, 그렇죠. 이 부분은 정말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댓글 남겨주신 게 퇴사자 직원으로 대부분 핸드폰 번호가 가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비즈니스 스위트 내에서 사람 탭에서 이제 초대 관리자 전체 권한으로 초대되어 있는 분들은 모두 비즈니스 설정 쪽으로 그리고 비즈니스 계정 쪽으로 로그인이 가능하신데 거기 아마 퇴사자분 계정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혹은 이제 최초에 이 비즈니스 계정을 가입할 때 소유한 광고 계정이 퇴사자분 걸로 가입하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메타의 소유권 주장이라는 기능도 있긴 합니다. 근데 그 부분은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꼭 퇴사하시기 전에 혹은 퇴사 절차를 밟고 있을 때 전체 관리 권한을 포함해서 내부 직원분들을 미리 초대한 다음에 수락까지 마친 다음에 퇴사를 하실 수 있도록 꼭 그렇게 안내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광고 계정이나 비즈니스 계정이 막혔는데 그래서 새로 생성했는데 이것도 굉장히 많이 여쭤보시는 질문이거든요. 기존에 사용하고 계시던 광고 계정이나 비즈니스 계정이 영구 정지가 돼서 새로 이제 광고 계정과 비즈니스 계정을 생성하셨는데 기존에 막힌 계정에 연결되어 있던 페이스북 페이지, 인스타 계정이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어서 얘네들을 새로운 비즈니스에 이관을 하고 싶다. 이게 가능하냐라고 많이 질문을 주시는데 이게 안 돼요. 페이스북 페이지랑 인스타 계정을 별도로 그냥 페이지랑 인스타 각각의 기능으로서 사용하시는 건 가능하신데 광고 계정에 연동해서 광고용으로 노출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비즈니스 스위트에 연동하는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기존에 연동된 비즈니스 계정이 막힌 거기 때문에 이 연결되어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신뢰가 더 이상 없다, 영구로 정지하겠다라는 판단이 내려진 거기 때문에 그 기존에 막힌 것을 모두 풀어서 연동을 해제한 다음에 새로운 비즈니스에 새로 연동을 하셔야만 사용이 가능하신 거라서 보통 이렇게 영구정지 판단이 내려진 경우에는 앞으로 사용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정말 그 하나의 사업자 내에서 여러 브랜드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보통 하나의 비즈니스 내에서 광고 계정하고 인스타 계정하고 페이스북 페이지를 여러 개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시던데 저는 보통 비추천드려요. 왜냐하면 그러다가 만약에 하나의 비즈니스 안에 다 넣어놨다가 막혀버리면 그 브랜드 전체가 올스톱 되는 거라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브랜드 하나당 비즈니스 스위트 하나만 생성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보통 연동된 거 바꾸는 게 힘들긴 합니다. 페이스북 페이지하고 인스타 계정끼리도 연동하는 시스템이 따로 페이지랑 인스타 계정 내에 기능이 있어서 그것끼리도 연동을 해제해줘야 또 새로운 인스타 계정이나 페이지끼리도 연동이 가능해서 광고주 분들께서 직접
계정을 생성하고 연동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비활성화 사례는 어떤 게 있을까요? 거의 많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비활성화 그리고 네. 저는 이제 그 비즈니스 계정 안에 있는 광고 자산들이 계속해서 이제 경고를 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이게 쌓이다 보면은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메타 비즈니스까지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광고 계정 내에 운영하시는 소재나 그리고 뭐 소재 문구 뭐 이런 것들이나 뭐 페이지나 뭐 그 인스타그램 계정, 사실 페이스북 페이지도 경고를 받을 수가 있어요. 페이지가 광고 기능이 제한될 수도 있고 비활성화될 수도 있고, 뭐 페이스북 페이지 내에서 내가 올린 컨텐츠가 문제가 돼서 이제 광고 계정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페이지 자체가 이제 정지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광고 자산들이 하나씩 경고를 받고 정지되고 비활성화되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 자산들을 이루고 있는 비즈니스 계정까지 막혀버리는 사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반려된 소재나 이런 거는 아주 작은 부분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결국에는 이것들이 계정 품질에 영향을 주고 비활성화까지 초래할 수 있는 아주 큰 사건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소재를 정말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고, 뭔가 정책 위반이 된 소재가 있다라고 하면은 바로 어떤 정책을 위반했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좀 대처를 바로바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가볍게 넘기실 문제가 아닙니다. 보통 이제 저희가 뷰티 제품 같은 경우에는 비포 애프터 사진을 직접적으로 올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인바운드 이제 들어와서 상담을 해보면 뭐 어떤 업체는 올리던데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올리는 건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만약에 다른 브랜드에서 신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메타에서 최초에는 승인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AI가 100% 걸러내지는 못하니까. 근데 그러고 한 2, 3일 뒤에 반려가 돼요. 그게 이제 쌓이다가 보면 광고 계정이 정지가 당하고 인스타가 정지가 당하고 페이지가 정지가 당하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비즈니스 계정이 영구 정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광고를 못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 하다 보면 광고 계정이 막히고 또 신규 계정 만들면 또 막히고 하다 보면 이제 그 대표님 자체의 신뢰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럼 대표님이 계정을 더 이상 못 만들어서 결국에는 대행사 계정을 쓰거나 아니면 뭐 가족분의 계정을 사용한다던가 이런 것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공고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아까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예전에는 뭐 한 달 넘게 몇 달 동안 잘 돌아가던 소재인데 갑자기 막힌 게 이상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말씀 주신 것처럼 소재는 언제나 모니터링 되고 있어서 언제든 반려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또 질문을 주셨는데 맥북에서는 메타 광고 세팅을 못하냐고 말씀 주셨는데, 이거는 어떤 문제 때문에 캠페인이 들어가지지 않는 건지 뭐 네트워크의 문제이실 것 같아요. 저희는 세팅이 안 된 경우는 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도 맥북을 사용하는데 메타 세팅이 잘 돼서 아마 이거는 별도의 문제이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크롬으로 진행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아마 뭐 사파리나 다른 걸로 시도를 하셨을 수도 있어서 보통 그 메타를 포함한 다른 광고들도 기본이 크롬으로 세팅을 하는 게 기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꼭 크롬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그래도 안 된다면 시크릿 창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연결되어 있는데 아까 2단계 인증을 또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저희가 회사에서도 세팅을 할 수가 있지만 집에서도 세팅을 하실 수도 있고, 또 뭐 갑자기 이제 뭐 해외에 가셨다거나 뭔가 이렇게 제가 어떤 위치에서든 저희는 뭐 노트북이 있다면 세팅을 하실 수 있잖아요, 메타는.
그런데 이게 내 위치가 바뀌는 경우에 이게 로그인을 시도한 사람이 계정주, 나인 게 증명이 되지 않는다면 바로 이제 계정은 차단돼 버립니다. 그래서 2단계 인증을 통해서 꼭 로그인을 시도한 사람이 본인임을 인증을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모든 로그인 할 때는 무조건 2단계 인증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맞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2단계 인증을 하더라도 막히는 경우를 저는 너무 많이 봤어서 보통 마케터들도 무서워서 집에서는 잘 로그인을 안 하거든요. 하더라도 시크릿 창으로 로그인을 하고, 그리고 해외에서 저희가 정말 불가피하게 장기간 휴가를 갔을 때 급하게 세팅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VPN으로 세팅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보안을 신경 써서 로그인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특히나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자가 아니라 꼭 OTP로.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제 해외에서는 정말 로그인하지 않으시는 게 좋은데 하실 거면은 크롬에 원격 기능이 있잖아요. 맞아요. 저는 이제 원격 기능을 잘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주 사용하시는 믿을 만한 장소에 로그인을 해두시고 원격으로 이제 들어가시는 거를 좀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광고 소재가 반려된 이유를 어떻게 확인하냐고 말씀을 주셨는데 보통 이제 광고단에서도 그 마우스 오버를 해보시면은 거절된 표시에 간단하게 뜨는 경우도 있고 계정 개요에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이제 소재가 계속해서 반려가 되시는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동일 소재를 여러 번 거절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계속 검토요청 해도 그럼 저는 그게 최종 결정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사유가 명확하지 않게 나오셨다면은. 맞아요. 그리고 여러 번 재세팅했을 때 메타에서는 이게 메타의 그 소재 가이드를 우회하려는 시도로 판단해서 이것도 결국에는 계정 정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한 번까지는 재세팅을 시도해 보시더라도 그 이상으로 여러 번 시도하시는 것은 좀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아마 소재를 보시면은 그 감이 오실 텐데 보통 이게 반려가 되는 사유가 좀 몇 가지로 나타나요. 뭐 성적인 요소가 포함됐다라고 느껴질 때 요거는 이제 뭐 속옷 브랜드라거나 아니면은 뭐 잠옷이라던가 바디워시 뭔가 좀 신체가 드러나는 소재를 쓰는 분들한테서는 이런 성적인 컨텐츠로 반려가 많이 되시고 또 다이어트나 뭔가 미용 좀 살을 빠지게 해준다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때는 뭐 건강을 저해할 수 있는 컨텐츠 뭐 이런 사유들이 있고 좀 몇 가지 계속 반복적으로 거절되는 사유들이 있어서 소재를 딱 봤을 때 뭔가 내가 3일 만에 여드름이 없어진다? 약간 이렇게 좀 과대 광고를 의심하게 되는 소재 의약품을 대체하려는 광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소재 반려가 한번 나긴 합니다. 뜯어보시면 사유를 가늠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미지 때문에 반려가 되는 경우도 많은데 소재 내에서 저희가 쓰는 카피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서 그런 것들은 조금 광고 라이브러리에서 다른 타사들은 어떤 식으로 조금 돌려서 말하는지도 많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릴스를 만드실 때 여러 가수들의 음원을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내 피드에 올리는 거는 문제가 안 되지만 그 릴스를 저장을 하셔서 광고 소재로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저작권 문제로 또 반려가 되실 수가 있어요. 아예 업로드 자체가 불가하실 수도 있고 뭐 운 좋게 게시가 된다고 했더라도 또 큰 문제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이제 노래 저작권도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 또 음원을 아무리 구매를 하셨다고 해도 그 구매처에서 이게 광고로 사용이 가능한 건지 그 라이선스를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냥 돈을 주고 샀다고 해서 무조건 광고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음원 사용이나 효과 사용 같은 것도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또 질문을 주셨는데
신고건은 실제로 진짜 신고를 받아서 음. 정지를 되신 걸로 판단이 돼서 그거는 정확하게 저희가 소재를 봐야 알 것 같고, 신고됐다고 무조건 정지를 시키지는 않고 아마 뭐 업종이나 그런 것이 조금 간당간당한 그런 업종이었는데 뭐 타 브랜드나 혹은 소비자가 신고를 해서 실질적으로 정지까지 이어진 경우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뭐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을까요? 저희가 참 업무를 하다 보면은 변수가 참 많아가지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해외에 수출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해외를 타겟으로 하는 광고도 많이 진행을 하시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그 송출하는 그 국가의 광고 규정도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게 또 국가마다 조금씩 규정이 상이한 곳들이 있어서 뭐 예를 들면은 그 협업하는 그 해외 분들의 뭐 인플루언서 분들이 있다고 치면은 그분들이 뭐그 인증이 제대로 되어 있는 분들인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 국가마다 사실 제공되는 서비스들이 다 다르잖아요. 네. 뭐 어떤 기능은 이제 미국에서만 제공이 되는 기능도 있고 뭐 그렇다 보니까 좀 송출하려고 하는 그 국가마다 광고 기준을 먼저 체크를 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오늘 라이브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이 외에도 정말 저희도 알지 못하는 변수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또 저희가 메타 내에서 고객 지원이라는 탭을 통해서도 충분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시고, 혹시나 로그인이 안 돼서 그것 때문에 고민이 되거나 아니면 비활성화를 해결을 못하고 계신다면 무조건 1번이나 2번 중에 해답이 있을 가능성이 거의 80에서 90% 이상일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부분대로 꼭 한번 시도를 해보시고 해결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 또 네. 찾아뵙도록 하자. 네. 그쵸. 맞아요. 고객 지원, 그게 실시간 채팅 부분이 있고 뭐 메일로 보내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그 비즈니스 개요 내에서 실시간 채팅 상담으로 하시면 그거는 거의 3분에서 5분 내로 답장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